하는 영어 포스팅을 했죠. 이것은 신고 1순위고요. 반갑습니다. 붓을 품격을 담은 정치에서 김영은 TV입니다. 아이유가 일으킨 바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연예인들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사태로 느낀 거는요, 역시 문의 좌점들보다 이 강력한 보수들이 지적 수준은 꽤나 높다라는 겁니다. 방법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선결제한 아이유, 그리고 뉴진스 등등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 공인으로서 가벼운 주둥이를 놀렸죠. 가혹함이 분명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좌파 퇴출 바람이 대한민국에도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나서서 CIA 신고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집회 당시에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라기보다는 스타트를 끊었죠. 아이유 광고 모델로 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미주 투어를 쫙 하면서 달러 싹 걷어들여서 반미 집회에 돈을 후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 있다. 라고 해서 CIA에 신고를 하면서 아이유의 미국 입국부터 거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CIA 신고 인증 릴레이까지 터졌는데요. 여기에 그 이승환이 괜히 센 척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일본에 콘서트를 하고 있는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이승환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참나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나도 상도 좀 받고 싶어 이러면서 괜히 센 척했는데 이 센 척이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좀들이 국가 망신이다. CIA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미국도 탄핵 소추안 가결 후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겠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고 전 세계의 흐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탄핵 집회를 주최하는 민주노총은 어떤 세력? 종북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하는 것 그리고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정도의 큰 범위까지 그냥 이제 큰 그림을 생각 못하는 거고 와 편말 들고 커피 주고 빵 주고 국밥 주고 이러니까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응원봉 흔들고 거기 막 깃발은 사회주의로 전진 이런 거. 그 정도에 대한 입체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아이유도 이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그 카카오의 중국 자본이 꽤나 들어가 있죠. 제가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원도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중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집회를 이제 새로운 홍보 마케팅으로 이용했다. 부도덕한 이제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영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반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그리고 연예인 SNS 포스팅 등 지금 미국의 CIA, FBI 그리고 이민국 정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요 보안 소프트웨어 팔란티어와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죠. 안면 인식, 출입 기록, 그리고 범죄 경력, SNS 활동, 시위 현장, 테러 행위, CCTV, 전화 통화 내역, 적대국 출입 기록. 그러니까 적대국이 뭐겠습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우리 언론에서 CIA에 신고해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라는 건 거짓 방송입니다. CIA에 신고를 하면요. 이 팔란티어가 협업을 해서 보죠. 지금까지 봤을 때 종합 데이터베이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프로필을
작성한다라고 해야 되나? 본 시리즈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은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를 보면요. 미국에서 애국 기업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팔란티어가 미국 이민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국에 오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CIA와 FBI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항상 그 테러에 대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시스템 자체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분석을 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막 많이 나와서 클릭 하다가 뭐 공무원처럼 에이 너무 많으니까 넘기고 이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딱 오면 수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몇 초 내에 분석하죠. 저술 활동, 그러니까 SNS에 글 담은 것까지 다 잔인합니다. 범죄 기록 등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입국 거부가 돼서 하버드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까지도 생겼어요. SNS의 활동이 뭐 반미에 대한 것을 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꿀 빨고 결국에는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빨간 깃발이 들려졌기 때문에 입국 컷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을 종합해가지고 입국자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본 시리즈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수만 건 제보가 들어와도 수분 내에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신고하면 신고할수록 그 데이터는 축적된다라는 거. 그래서 72시간 내에 통합 구축되어 있는 CIA, FBI, 뭐 이민국 전부 다 기관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 멋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타가 한국어로는 전자여행 허가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스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시민들이 관광, 비즈니스 또는 경유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최근에 여기 SK 하이닉스랑 LG 엔솔 직원들이 이 이스타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아마 이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중국에 다녀온 이력, 그리고 뭔가 개인의 SNS 활동에 이제 미국 그 시스템에 걸러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비자 거부가 됐다라는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프로필 안에서 쫙 검토하고 이제 빨간 깃발, 그러니까 경고음이 떴기 때문에 컴퓨터가 차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 거부된 대상자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자 영접이 이제 밀려 있죠. 이제 트럼프 얘기가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좌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이 좌파 행보 자체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제 리모델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PC주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베이스는, 기본 베이스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반좌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입국 거부된 한국의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접이 매우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 사실 이게 그 비자가 거부가 되면 미국 영사관에 가서 증빙 자료를 쫙 준비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당신이 미국에 대한 뭐 반미 활동이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번 뭐 설명을 해봐 라든지, 아니면 다 준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이든 뭐든 한번 해봐 라는 그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통과해야지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자비자 이 발행 자체가 거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인터뷰를 통과해야지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데, 이게 완벽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이제 뭐 몇 년짜 이렇게 못 간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은 미국의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 자체가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따라 미국에 못 갔죠. 근데 그 딸 임동아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반미주의자들의 자녀들도
미국 유학 자체가 거부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사의 이제 비자 면접이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 인터뷰를 통과 못하면 미국에 비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을 못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업무가 배제되고, 그 말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가벼운 주둥아리와 본인의 가벼운 탄핵 인증 사진들, 이런 것들. 그런데 중국은 괜찮습니다. 중국은 마음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 반미주의자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중국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국내 언론에서 CIA에 신고하면 입국 거부 당한다, 그거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보도하는데 팔렌티어 홈페이지를 살펴봅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뉴진스 IU도 미국 입국 컷 가능합니다. 원래 팔렌티어가요, 미국 정부 ICE, 이민국이죠. 이민국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일기가 있을 때 이민자들 퇴출 대상이었죠. 색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장벽 높이 세웠죠. 트럼프 2기가 한 달 뒤에 다시 취임합니다.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팔란티아가 원래 이민국과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CIA, FBI 이제 뭐 다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주로요, 불법 이민자, 그 다음에 중동 테러리스트를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계가 바뀌었죠. 중국 정보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스파이 조직, 제가 이제 그 약식 논문 준비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참으로 부도덕한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중국이 있잖아요. 그냥 옥수수 씨앗까지도 훔쳐온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스파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의 스파이가 없겠습니까? 부정의 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전 세계 40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거의 퇴출 또는 거북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트럼프 2기가 들었습니다. 트럼프는요, 북한보다 더 저주하는 게 시진핑이죠. 시진핑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그 지키려는 자국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나면 이 중국 정보부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봐야 되겠죠. 그냥 미국 자체가 트럼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 바람은 좌파들의 축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은 이미 중국과 함께, 그러니까 문자이밍 이후에 포함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기업가들이 이제 중국에 자본을 들여서 뭔가 중국과 연대했다, 미국에 진출 X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식 미국 제일주의는 뭐냐면요, 반미 활동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반미 활동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꿀 빨고 있느냐, 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강력해지는 게 뭐냐면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원정 출산하는 건 전면 금지. 그러니까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애를 낳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애 낳는 거는 결코 이제 앞으로 없겠다라고 법을 만듭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입니다. 대통령까지 공화당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입법 활동하면 그대로 통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폴리티코 정치연구소는 미국 내 영문 기사를 분석하고 포스팅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한국에서 CIA에 신고해봤자 안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컴퓨터가 수만 개를 수분 내에 분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탄핵 찬성하는 영어 포스팅을 했죠. 이것은 신고 1순위고요. 이준석이 하버드에서 꿀 빨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꿀 빨고 거짓 이력으로 한국에서 친중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이다. 미국에서 봤을 때 가장 거북스러운 한국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도 CIA의 신고 1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왜곡 없는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김영희 TV였습니다.